조작기소 특검에 대해 민주당에서 이 공소취소권을 부여를 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라는 아침 보도가 있었는데 민주당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민주당 국조특위가 조작기소 의혹 특검을 추진하면서 특검에 공소취소권을 부여하는 법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지금 알려졌고요. 보도가 됐고요.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까지 특검이 공소를 취소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기소한 사건을 특검이 취소하는 건 사법부 권한 침해 이제 상권분리 원칙의 훼손이다. 이 관련해 가지고 과거에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 박원석 의원님한테 여쭤봤었을 때는 절대 특검을 통한 공소취소권 행사할 리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서 아니 이게 법적으로 가능해요? 저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고 아니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기관이 어떻게 그 공소 취소를 해요? 그래서 그 대장동 사건이나 대북송금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장도 공소 취소를 할 수 없고 대검찰청 그러니까 검찰총장도 공소 취소를 할 수 없고 공소기관인 수원지방검찰청의 검사장만 공소 취소 권한이 있는 거예요. 물론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가 지휘하면 얘기가 다르죠. 네. 근데 이거를 특검에서 공소 취소 권한을 하는 걸 입법으로 하겠다는 거는 매우 무리한 당연히 위헌 시비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리고 이게 최종적으로 담긴 게 아니잖아요. 이제 검토한다라는 의견이지. 네, 이제 지금 민주당에서 추진을 하려고 한다는 것을 오늘 조선일보가 오늘 보도를 했고요. 저는 이 조항 못 담을 거라고 봐요. 아 진짜요? 근데 지금 그러면 특검을 갈 이유가 없지 않아요? 아니죠. 네. 특검을 통해서 지금 네. 제기된 국정조사에서 이 조작 기소 의혹이라고 이른바 얘기하는 이걸 수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면 특검의 공소취소권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시나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아무리 법을 그 위인설법식으로 만든다 그래도. 그래요. 근데 이런 보도가 나온 걸로 봐서는 민주당에서 어떠한 뭐 의견이 글쎄요, 있었던 나는 것 뭐 같아요. 저 여론에 좀 한번 간을 보는 건 있을 수 있어도 법률 전문가들이라면 이게 가능하다고 나는 생각하지 않아요. 저도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이제 워낙 불가능한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아니 있잖아요. 근데 전면적인 위헌 시비가 걸릴 소지가 큰 거는 입법할 때 다 피했어요. 그래도.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된다고 한다면 특검법 안에 담을 가능성이 높고 네. 그리고 말 그대로 민주당에서는 지금 대통령과 관련된 뭐 대북 송금이든지 대장동이든지 항소권도 포기하고 있고 네. 그러면 지금 방금 전에 박원석 전 의원님 말씀대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총대를 메고 공소 취소하면 돼요. 안 하잖아요. 안 하는 이유가 책임지기 싫어. 이게 책임 문제도 있고 정우임 전 의원 말씀대로 위법 사항도 있기 때문에 특검법에 넣으면은 누구의 책임도 아닌 게 되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은 누구 책임이야? 법안인데 그거는 법에다가 책임을 묻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게 문제다라는. 그리고 박 전 의원님 말씀처럼 100% 공감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말이 안 되면 말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온갖 언론 보도나 법조 전문 기자들한테도 그런 의도를 가지고 지금 접근해 나가고 있다라는 다 취재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에 어찌 보면 뭐 우리 국조특위의 초창기에 많이 나왔던 박상용 검사가 본인의 SNS에 뭐 이 얘기를 올렸는데 한번 화면에 띄워주시면 박상용 검사가 이거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특검에 의한 공소 취소를 하려고 한다. 그것만 하지 않으면 본인도 위증에 대한 선서를 할 것이다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특검에 의한 공소취소를 하려고 한다. 이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국민이 가진 법치주의를 빼앗으려 한다라는 어떤 비판적인 SNS 글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조금 이해되지 않는 것은 또 특검 임명권은 대통령한테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충돌이죠. 네, 본인의 임명한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조금 말이 많이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니 이러려고 국조특위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네. 많은 사람들이 이 우려를 이미 표명했어요. 네. 심지어 박상용 검사 같은 경우는 음. 본인이 증인 선사를 안 하면서 네. 당신들이 결국 특검을 통해서 공소 취소 안 한다라고 약속해주면 나는 그 증인 선서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한 것도 하겠다 그랬어요. 네. 그랬을 때 증인 선서 안 한 것만 비난하고 네. 결국 특검으로 가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그 공소 취소를 할 수 있는 근거를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 그 공소 취소에 사례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이 공소 취소를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례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는 논리예요. 그리고 이제 특검법에다가 공소 취소를 다루면 특검이 공소 취소를 해도 자기가 그것이 위법하다라는 부담감을 가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법무장관이 하게 되면 이거는 반드시 나중에 화근이 될 거라는 것까지도 아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자기네들의 계획대로 지금 차근차근 빌드업해서 간다라는 것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예상하고 예상한 대로 놀랄 일도 아니에요. 뭐 충격을 받아 이걸 하고도 남을 사람들인데. 역풍이 안 분다는 게 더 충격 아닌가요? 역풍이 불지 안 불지는 아직 예단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지금 야당이 지리멸렬해서 그렇지 네. 한국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네. 절대 기억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뭐 이 조항 안 들어갈 걸로 보고요. 기존에 이제 내란전담재판부법이나 이런 거 논의될 때도 여러 가지 무리한 초안의 네. 주장들이 많았는데 네. 결정적으로 위헌 시비가 커질 수 있는 요소들은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뺐어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뭐 그런 거 의도해 볼 수 있고 띄워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들어간 것처럼 단정할 필요는 없다. 이게 아직 들어간 것도 아니고 아니 근데 이게 초안이 아니면 나온 것도 아니고 특검을 굳이 추진해야 될 이유가 꼭 그렇지는 않죠. 아니, 그러니까 그거거든요. 그 지금 이번 국조특위 위원장이었던 서영교 의원은 검사들에 대한 수사잖아요. 이번 특검이 이제 소위 말하는 조작 수사와 조작 기소를 했다는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하는 건데 공수처가 공수처가 할 수가 네, 있지만 있는데? 역량상 역량? 예, 공수처의 역량상 이건 공수처에 맡길 수가 없다.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은 도무지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이제 방금 전에 정호임 전 의원께서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절대적으로 기억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게 일정한 소득 이상 이제 3만 불, 4만 불의 시대로 가면 사람들은 미국도 그렇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문제 있는 건 알지만 트럼프 대통령 뭘 어떻게 이 거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나설까요? 집단적으로 나서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등 따시고 배부르면 안 나서요. 저는 그런 상황이 대한민국에도 와 있다. 운동권이 먹힐 때가 잠깐만 조금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운동권이 먹힐 때가 있고 안 먹힐 때가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특별 이 사법 경찰을 없애는 게 아무리 이게 합법적이어도 해야 될 일인가요? 두 번째. 그다음에 법 왜곡죄 이게 말이나 되는 이야기인가요? 세 번째. 저는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쌍방울 대북 송건과 관련해서도 조작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걸 왜 규명하지 않습니까? 저는 쌍방울 대북 송건의 핵심은 북한에 돈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가 핵심이에요. 이거는 아무도 규명을 안 하고 있어요. 민주당에서. 전부 다 규명하고 있는 거는 연어 파티를 벌였는지 안 벌였냐. 연어 파티를 벌였든 고등어 파티를 벌였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북한에 돈이 넘어갔냐 안 넘어갔냐가 핵심이잖아요. 이건 아무도 규명하려고 들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소주 병가리한 거에 다 관심이 가 있어요. 북한에 돈이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를 가지고서 이화연 전 평화부지사에 대해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거잖아요. 이게 지금 대한민국이에요. 네. 그러니까 돈이 넘어간 건 사실이고 그렇죠. 그 그건 사실이죠. 사실을 뭘 또 검증을 해요. 다만 그 넘어간 명목이 쌍방울이 그 나노스 주가 부양을 위해서 뭐 북한의 광물 투자 이런 뭐 호재성 공시를 만들기 위한 그런 어떤 금전적 공세냐 아니면 이제 대북극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거냐 뭐 이런 등등의 논란이 있는 거고. 네. 그리고 글쎄요, 저는 뭐 지켜봐야 알겠습니다만. 그 아까 이제 서영교 위원장이 했다는 얘기는 서영교 위원장의 주장이죠. 그 저는 일관되게 공수처가 수사하면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이게 검사들의 직권남용, 네. 독직에 관한 혐의이기 때문에 그런 거 하라고 공수처 만든 거예요. 맞아요. 근데 공수처가 멀쩡히 있고 공수처 검사들이 있고 예산 쓰면서 오히려 그런 수사를 못 하고 공수처가 지금까지 뭐 했냐 소리 듣는 게 지금 문제인 거죠. 시스템적으로 봤을 때. 근데 그걸 위해서 또 특검을 만든다는 거 일종의 옥상옥 구조를 만들어서 이제 특검은 공수처보다 훨씬 더 정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치적 논란, 지금과 같은 의심 이런 거에 빌미가 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공수처가 수사하면 된다. 검사의 독직이나 직권남용 문제는 그 입장이에요. 때문에 이건 좀 지켜보면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그 국정조사가 선거와 연결 지켜봤을 때 과연 이게 이제 득실이 어떻게 되느냐를 잘 살펴야 되는데
저는 이제 국정조사는 거의 끝나긴 했어요. 네, 마무리됐습니다. 그러나 네. 만약에 특검법에 이런 무리한 조항을 넣어서 밀어붙였을 때 나중이 아니라 당장의 선거에 있어서 부정적 영향으로 올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대구 경북이라든지 부울경이라든지 막판 경합이나 보수 결집이 예상되는 선거 지역에서는 적잖은 걱정이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보기에 지금 부울경 쪽에서 일부 추격이나 대구에서도 좀 이 추격 양상이 벌어지는 게 몇 가지 요인이 있는데 하나는 뭐 한동훈 효과도 일부 있고 부울경 네. 같은 데서는 네. 하나는 국정조사 영향이 있어요. 네. 국정조사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이렇게 나이스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몇몇 원인들이 더 있어요. 제가 뭐 짐작 가는 대목 그리고 제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대목이 있는데 뭐 굳이 여기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때문에 여당이 다 이겼다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단지 언행에 있어서의 뭐 오만함 이게 아니고 언행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정치를 하느냐. 지금 여건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언행은 오히려 그 제가 보기에는 뭐 부분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네. 큰 틀에서 지금의 여당의 모습을 국민들이 오만하다고 느낄 수 있는 그런 소지를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진짜 과거 같으면 선거 앞두고 이런 국조특위도 안 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러냐면 네. 지금 야당이 네. 정상이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 야당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결국 야당 탓이죠. 아니 사실 그래요 과감하게. 그래서 국민들은 기억할지 모르지만은 야당은 정상화되지 않습니다. 제가 네. 보기에 가까운 시일 내에. 네. 그러니까 지금 한국 정치가 굉장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과거에 비해서도 퇴행하는 모습이 일어나는 요인 중에 하나가 윤석열 내란 이후에 거의 대한민국 그 양대 그 이 이념 혹은 정치 세력의 한 축이 네. 그냥 무너졌어요. 거의 극으로 퇴행해 버리고 있습니다. 야당이 정상 아닌 건 맞는데요. 네. 여당이 정상이라면 이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의 권력이 크잖아요. 네. 지지가 높으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는 사법 리스크를 어떻게 해서든지 초반에 떨궈내겠다라는 것이 일차적 관심사예요. 네. 그러니까 국조특위라는 것도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특검으로 넘어가고 저는 공소 취소하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런 그 오만방자한 행동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여당이 비정상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네. 물론 이제 그때의 어떤 여론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뭐 가변적일 가능성이야 열고 있지만 지금 아마 기획은 그럴 거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당에게 모든 권한이 독점되면 안 된다라는 걸 여당 스스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보통 그렇게들 얘기하죠. 역사는 귀족의 무덤이라고. 그러니까 권력을 잡으면 역사를 자기네들 중심으로 자기적으로 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때문에 국민의힘은 100% 잘못하고 민주당은 100% 선의 편에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걸 강요하는 사회가 됐고 또 야당이 질이 멸렬하다 보니까 네.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 제가 한국인들은 반드시 기억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등 따시고 배부르면 총체적으로 이겨버린다 그러셨는데 등도 따습지 않고요. 배도 부르지 않은 상황이에요. 두고 보세요. 그런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법 왜곡죄라든지 지금 상당히 언어 도단의 일들을 벌이고 있거든요. 근데 보세요. 지금 한국의 역사를 보면 아직까지도 4.3에 대해서 얘기하는 민족이에요. 우리가. 네. 물론 그게 현대사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과거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저는 이거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믿고 싶어요. 그런데 아무튼 이 정권은 분명히 특검까지 가고 공소 취소까지 빠른 시일 내에 지지도가 높은 상황에서 하고자 할 거예요. 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도되는 마치 또 일본의 자민당 그 권력이 독주하듯이 그런 식의 그 정치가 계속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민족성이 다르고요. 문화 가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상식적으로 2020년까지만 하더라도 그때도 자유한국당이 지리멸렬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정권 재창출을 못하리라고 그 당시 상상하기나 그렇죠. 했었습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야당의 장동혁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보고 있으면 안 된다고 봐요.